안녕하세요. 방구석 건축 답사기입니다. 오늘도 방구석에서 멋진 건축물을 하나 찾아보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축물은 바로 사진에 보이는 이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그리고 근생이 하나 있습니다. 층수 규모로 살펴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요 일반적인 건축물이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4개 층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4개의 층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보이는 동네에서 보이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층은 필로티고 2, 3, 4, 5가 이제 4개의 층이 돼서 총 5개의 층이 되는 거예요.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지하 1층이 있고 1층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그리고 5층 위에는 이 건축물은 다락층까지 있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에서 보면 굉장히 5층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이 1층이 아니라 1층처럼 보이지만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이고 이 부분이 1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층이 되고 3층, 4층, 5층, 여기가 이제 다락. 그러니까 전체 층수를 한번 살펴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총 7층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반 건물에 7층처럼 건물이 보이는데 법적인 규제로 들어가다 보면 5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건축물은 법규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잡으면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놓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딱 보이는 디자인적으로도 얘기하면 저는 이러한 이제 곡선적인 군데군데가 보이거든요. 곡선을 군데군데 사용한 부분, 여기 다락층에서도 이렇게 곡선 부분,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살짝 여기도 살짝 이렇게 직사각형, 사각형이 아닌 수직 수평이 아닌 곡선을 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이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좀 다르게 보입니다. 분명히 이런데도 사각형으로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할 수 있었겠죠?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아마 멋이 지금과는 또 다른 좀 멋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축물의 디자인은 저는 엄청나게 과감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이 되고 지상 1층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지상 1층인데 이 부분이 이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고 여기 2층부터는 이제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주택. 여기까지. 그리고 사진상에서 보았을 때 2층, 여기가 3층, 4층, 5층이 되는데, 이 5층에 보면 이만큼의 긴, 일반적으로 요 창호의 크기가 이제 거실이 되는데, 여기도 거실이죠. 거실이 되는데 요 부분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 이 부분의 창호가 긴 걸로 봐서는 층고가 높을 것이다, 아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과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건축물에 그렇게 큰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외부 마감 재질, 이게 적벽돌인데, 적벽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건축물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벽돌이에요. 적벽돌이에요. 이러한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건축물은 화강암이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지어진 건축물, 다세대 주택,
정말 그냥 집 장사들이 많이 지어진 건축물들은 이런 마감 재료를 이용해서 많이 짓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건축물하고도 크게 막 다른 요소를 찾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감한 디자인이 아니기도 하지만 건축물의 이제 마감, 이 마감으로 봐도 주변과 크게 다른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진을 봐도 이쪽 뭐 교회라고 하네. 이 교회와 이 건축물과의 뭐 조화나 이런 게 막 크게 막 차이가 나지는 않죠. 다만 이러한 군데군데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건축가가 그래도 포인트를 준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포인트를 준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건축물들과는 다른 느낌이 드는, 그래도 디자인을 신경을 쓴 건축물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괜찮은 디자인 같습니다. 지금 이 화강암 건축물, 이러한 주택들 솔직히 옛날 뭐 용어로 집장사 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건축물과 어떤 게 좋나요? 어떤 게 확실히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이나요? 이게 월등하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다음 사진에서 이 도로, 여기가 이제 전면 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전면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근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은편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도 도로죠. 그리고 또 여기도 도로예요. 이쪽 반대쪽도 도로인데 여기는 굉장히 폭이 좁아요. 폭이 좁고 여기는 그나마 좀 넓어서 이쪽으로 이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차 진입이 됩니다. 주차 진입이 되는 사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주차장에서 1층 출입문으로 진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출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타고 내려오면 근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또 다른 계단실, 이게 메인 계단실입니다. 이거는 지상 1층 평면도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차는 7대가 주차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출입구,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보행자들은 또 이쪽에서도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일반적인 형태죠. 제가 그 전에 봤던 뭐 계단이 외부로 막 돌출되거나 막 그러한 것들은 이 엘리베이터와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이 나오겠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계단, 공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계단이고요. 그리고 1호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요게 201호네요. 아이고야. 하여튼 요게 201호네요. 요게 202호네요. 200. 내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진. 주방, 팬트리. 여기가 아마 뒤쪽이 팬트리겠죠. 내부는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다 인테리어 정도는 아니고 군데더기 없이 내부 마감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보는 사진. 그리고 지상 2층은 두세 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쏙 들어간 부분, 요 부분 쏙 들어가 있죠. 보일러실, 뭐 실외기실이라고 하네요. 실외기실 쏙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두 세대인 지상 2층을 지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에 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여기도 지상 3층에도 두 세대인데요. 지상 2층에 201호와 301호와 이제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는 되게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302호 같은 경우에 보면 하부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지금 베란다로 되어 있죠. 여기가 아마 북쪽이기 때문에 1조 사선,
계속 나오는 1조 사선 때문에 건축물이 후퇴를 해야 됩니다. 이만큼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베란다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공간이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302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거실이 되고 그리고 침실 하나 이렇게만 지금 3층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또 뭔가 조금 애매한 302호가 되죠. 여기에 보면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단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다음 층에 4층 가보니까 이 부분인데 여기에 계단이 있고 침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침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방 하나겠죠. 방으로서 302호 상부층이라고 되는 겁니다. 302호 같은 경우에는 복층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01호는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201호와 흡사합니다. 근데 지금 3층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으면 4층에서는 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상 4층의 벽면대로 보면 한 세대만 있습니다. 한 세대. 이건 너무 좁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실을 둘 수 없습니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한 세대를 만들어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침실 하나, 요거는 이제 302호를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지상 4층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3개인 3룸이네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쪽으로는 베란다를 다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베란다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위에 사진을 보면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이제 바라본 거죠. 이제 요 문이고, 주방 싱크대가 여기고, 그리고 요 난간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 디자인과 일관성 있게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여기죠. 그리고 지상 5층과 다락층이 나옵니다. 당연히 지상 5층도 한 세대, 아마도 주인 세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 세대는 위에 다락층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면적은 굉장히 크죠. 당연히 4층도 면적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보면 또 이렇게 꺾여서 베란다가 정북 방향 북쪽에는 베란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오면 다용도실이 보이고 침실, 그리고 계단이 하나 보이네요. 계단이 보이고 양쪽에는 주방과 거실, 그냥 일반적인 평면은 사실 일반적인 평면입니다. 그리고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를 지어 있는 거실로 봐서는 여기서 이렇게 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락 같고요. 여기가 거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층고는 굉장히 높죠. 요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요 주방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다락이 나옵니다. 다락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여기서 다락을 좀 살펴보면 다락이 요 정도, 이렇게 다락 밑에서 살펴본다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곳까지죠. 이만큼은 아마 다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 5층을 이루게 됩니다. 네, 이 건축물은 한국에서 다세대 주택의 법규 규제를 당연히 확실하게 지키고 디자인도 잡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건축물이면 정말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멋진 건축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설계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각고다 건축사 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전부 다 노경 사진 작가님의 촬영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 방구석 건축 답사기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